안녕하세요. 구조적 시선입니다. 저번에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비교한 것에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은 활하중 저감입니다. 활하중 저감은 안정과 효율을 모두 잡는 기술로 오늘 배울 내용은 KDS 4112-0의 9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를 100% 다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설계일까요? 바로 이 궁금증에서 오늘 배울 활하중 저감의 개념이 시작됩니다. 엘리베이터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. 이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찰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사무실의 경우 엘리베이터처럼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는 건 확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핵심은 이거입니다.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전체가 가득 찰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 확률이라는 개념이 오늘 배울 활하중 저감입니다. 그렇다면 왜 100% 최대 하중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가정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활하중의 개념을 다시 짚어볼게요. 활하중은 건물의 슬래브나 기둥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무게인 고정하중과는 다르죠. 활하중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하중으로 가구나 장비처럼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하중이에요.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 두 하중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. 이 불확실성의 성격을 지닌 활하중을 똑똑하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. 그럼 이 불확실한 확률을 어떻게 설계에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활하중 저감은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공식의 목적은 활하중을 얼마나 줄여도 되는지 저감 계수를 알려줍니다. 이때 중요한 조건 하나는 면적이 최소 3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앞에서 비유한 것과 같이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은 언제든 쉽게 사람으로 가득 찰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때문에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A입니다. A는 영향 면적인데요. 이 영향 면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영향 면적은 기둥이나 보가 하중의 영향을 받는 전체 파닥 면적을 말합니다. 때문에 A가 크면 클수록 하중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부하 면적과 영향 면적의 차이입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영향 면적이 부하 면적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RC 건물로 예시를 들면 하중은 슬래브에서 보로, 보에서 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데요. 기둥의 경우 먼 곳에서 하중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그 힘을 전달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윗부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결국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향 면적을 사용합니다. 정리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 축인 면적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감계수의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영향 면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향 면적은 부재에 따라 각 서열이 나뉘는데요. 이 서열에 따라서 하중을 저감해주는 스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. 이 그림을 보면 모든 하중은 슬래브에서 시작하여 볼을 거쳐 기둥으로 가고 땅으로 가는데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하가 많이 됩니다. 즉 영향 면적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줄여나갈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이런 위계 질서를 실제 계산에 써먹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것이 KL의 승수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둥은 자기가 책임지는 면적의 4배를 곱해서 영향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기초나 기둥의 경우 가장 많은 하중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쯤 되면 슬슬 걱정될 수 있어요. 하중을 이렇게 줄이면 안전한 설계가 맞을까라는 생각이요.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절대 어기지 않는 안전규칙들이 존재합니다. 첫째, 공중집회용도로 극장이나 경기장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 사람들과 자동차로 가득 찰 것이 확실합니다. 따라서 이런 공간의 경우 저감이 제한됩니다. 둘째, 일방향 슬래브의 영향 면적은 슬래브 경관의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슬래브 폭은 경관의 1.5배 이하입니다. 셋째, 5kN/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두 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.8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 하지만 최소 저감 계수의 값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. 한 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.5 이상, 두 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.4 이상으로 한다. 오늘 배울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도를 확인하고 면적을 산정합니다. 이후에 저감 계수를 산출하는데 이때 하한치 검토를 꼭 해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활하중 저감을 하는 실제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